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상승세가 살짝 멈추는 모습이긴 한데 바닥에서 많이 올랐죠. 자, 어쨌든 간에 HLB가 지난 6개월 동안 보시면은 4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4만 원 되고 다시 9만 원 됐습니다. 천단가 지역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정말로.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HLB 계열사, HLB 전체적으로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호재도 악재도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문제 없었습니다. 단지 이거 하나였죠. FTA 승인. 되냐 안 되냐 기대감과 실망감입니다.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종목은 자동차나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릅니다.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얘는 안 나옵니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일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아니고 뭐죠? 심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올라가잖아요. 따라 사게 돼 있습니다. 포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일이 잘 되나 보다. Fear of missing out. 내려가면은 실패했구나. 승인.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력들이 이걸 이용하고 이번에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HLB.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요. 근데 주봉 월봉. 어쨌든 간에 이거 10년 차트인데 역사적 신고가 종목입니다, 여러분. 신고가 종목은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게 출구 전략. 많이 빠지면 매집 전략도 있습니다. 세력들의.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물량도 체크해봐야 됩니다. 심리적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HLB. 이번에 FTA 승인 불발됐다가 급락 나왔다가 재승인한다고 급등 나오고 대응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요, 이 부분에서 차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2달 정도 이 구간에서 내리누르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받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안 내려갔겠죠. 그렇다가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살짝 균형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두 세력이 붙었습니다. A와 B가. 이 A와 B 영상에서 말씀드린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10만 원을 쉽게 돌파를 못하는지, 왜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그리고 왜 4만 원대, 5만 원대 밑으로 안 내려가는지. 여기에 묶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이 정도 되면요. HLB는 이슈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급이라든지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죠. 아니면은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3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할 텐데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미처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특별한 리포트입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 먼저 홈페이지를 보시면은요. HLB. 그룹사죠.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제약바이오 쪽에 중요한 약물들.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는 얘기죠. 이번에 승인 불발됐고 면역항암제. 물론 재추진합니다. HLB.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을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승인 얘기 나오기 전에 재승인 얘기 나오기 전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박민수가 재승인을 예측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랑은 아닌데 제가 인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왜 승인이 불발됐는지, 왜 재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재생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만 듣고 시작할게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시설 문제를 트집 잡았습니다.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못 가면요. 이거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화상. 얘네들 지금 잠깐 소강 상태잖아요. 전쟁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퍼실러티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일찌감치 효능에 문제가 생겼어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다른 암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팁을 잡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거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승인 났습니다. 제가 HLB 직원도 아니고 FTA 직원도 아니지만 항서제약 이 문제, 이 진양권 회장의 이 멘트는 의미가 있습니다. 캄넬리 주막에 대한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다면은 바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다른 암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팁을 잡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거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었으면 벌써 승인 났습니다. 제가 HLB 직원도 아니고 FTA 직원도 아니지만 항서제약 이 문제, 이 진양권 회장의 이 멘트는 의미가 있습니다.
캄렐리 주막에 대한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다면은 BIMO,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 실사는 없었어도 승인이 났을 거로 본다. 퍼실러티 문제만 아니었으면 실사 안 해도 무조건 승인 나는 겁니다. 왜? 이미 효능이 증명이 됐잖아요.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막이. 그래서 이게 승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아스코에서도 이미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병용요법,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막을 같이 썼더니 효능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암에 대한 효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간암이었어요. 이게 간암 치료제. 이게 유방암과 난소암, 대표적인 여성암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부신피질암.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FDA 재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존 기간도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예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FDA에서 7월 2일 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FDA 패스트 트랙이 있었습니다. 긴급 승인 제도가 있어요. 어떤 약이 반드시 필요하면은 긴급 승인을 내게 됩니다. 이거 만약에 가동이 되잖아요. 12월 안에 이거 결론 나면서 승인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어요. 7월 2일 날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이거 바로 승인 난다는 얘기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거 주목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 24분짜리인데 좀 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박민수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자, 이거 항서제약 문제,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됐다. 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승인 기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월 1일 미팅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 얘기대로. 자, 별거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항서제약 미중 갈등의 소산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양건 회장의 이 멘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자,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 항서제약, 자, BIM가 없어도 승인이 났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뭐 HLB 직원은 아니잖아요. FDA 직원도 아니고. 자, BIMO, 임상 실사, 전쟁 지역이라 못 간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거 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데이터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만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항서제약, 퍼실러티, 캄렐리 주막의 효능에는 1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 한 달 전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재승인 들어간다. 자, 바이오 안보법 얘기 나오니까 주가가 올랐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자,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아니면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이나 테스트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인의 정보 주지 말라는 거예요. IRA랑 비슷한 겁니다, 결국. 미중 갈등 때문에 그래요. 북미에서 중국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그러잖아요. 바이오 안보법 통과가 안 되면서 항서제약 문제도 묻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러왔습니다. 주가가. 바로 이거죠. FDA 승인에 미중 갈등이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아스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효능이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애초에 HLB가 간암 쪽이었잖아요. 이게 위에도 효과가 있다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설명드렸죠. 제가 난소암, 부신피질암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다시 증명이 됐고요. 생존기간 2년. 제가 그랬죠. 패스트트랙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자, 분명히 가동됩니다. 이거 10일 안에 승인 나요, 여러분. 자, 이게 또 새로 추가됐잖아요. 폐암 상기 완전 간에. 자, 이게 뭐냐면 폐암 환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3기입니다. 심각하죠?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막 병용요법을 썼더니 암의 흔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재발될 수는 있겠죠. 완전 간이가 그겁니다. 암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게 간암약에서 출발해서 폐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암, 유방암, 난소암, 부신피질암. 남은 거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췌장암. 어지간한 나면 다 효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승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PBM 처방 예산 목록 뭐냐면은 미국에서 마케팅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끝났어요, 거의. 자,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련부 대행 업체. 여기 등재 안 되면 판매가 어렵죠. 보험 혜택 못 받고. 전체 PBM 20% 장악하고 있는 3대 PBM 중에 하나죠. 옵토마렉스, 서브야렉스,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어놨다. 자, 판매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HLB 제약,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판권을 확보했다. 유통 판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미 작업은 다 끝났고 그리고 CB600억도 발행됐습니다. 미국 쪽에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마케팅 자금 조달은 가능한데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는 겁니다.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이니까.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여러분. 예비비로 CB를 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채권 발행, 유상증자, 그 다음에 CB입니다, 여러분. 이걸 썼다는 거죠. 근데 금액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 330억도 발행했죠. 운영자금으로. 600억이랑 합치면 930억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자금이 동원됐어요. CB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주포는 여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발행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나 유상, BWEB, 메자닌 투자, 쉽게 말해서 서브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주고 이게 서브죠. CB,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600억, 330억, 넘버 2, 넘버 3가 들어온 겁니다. 금액 순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거래소 이전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근데 이전하려는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전하려고 그랬죠? 자,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HLB가. 코스피 200 종목하고 350개 종목은 공식적으로 공매도가 가능한데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려는 겁니다. 하도 공매도에 시달려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엄청나게 공매도했습니다. 신한증권 창구로 아예 증거도 나왔습니다. 여기. 찌라시 퍼뜨리면서. 물론 찌라시가 현실이 되긴 했죠. 자, 지금 공매도 세력들 뭐 하고 있을까요? 얘네들. 자, 열심히 쇼커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11만 원대 이상에서 공매도를 했거든요. 지금 채워놓고 있습니다. 얘네들. 부지런히. 왜? 7월 2일 미팅에서 재승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올라가기 전에 빨리 채워야죠. 이 가격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커버가 안 됩니다. 스키즈로 대응하겠죠. 주가가 급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면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이게 쇼스키즈가 나오게 되면은 에코프로입니다. 액면분할하고 더 내려갔죠. 이거 작년에 보시면요. 딱 이맘때입니다. 1년 전인데 액면분할하기 전에 50만 원대 주식이 150만 원까지 갑니다. 숨도 안 쉬고. 300%가 올랐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떨어질 거를 보고. 근데 주식이 안 빠집니다. 의외로. 미리 반영이 된 거죠. 쇼커볼 시작했는데 악재가 노출돼 버리니까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는 스키즈로 대응했습니다. 주가가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량 채워 넣으려고. 자, 근데 스키즈 끝나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폭락입니다. 다시 도돌이표로 된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공매도 세력들 들어온 거. 자, 정리하겠습니다. HLB는 여러분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고 했어요. 제가. 수치가 안 나오죠. 추정치만 나옵니다. 자동차, 반도체, 자, 2차 전지랑 다릅니다. 얘네들은 판매 실적, 매출 계약이 나오잖아요. 완제품이 있으니까 이건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임상을 해야 되는데 일상에서 3상까지 가는 거 되게 어렵고 여기서 치료제가 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일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합니다. 왜? 초기에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R&D를 위한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사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세 번째, 고급 인력을 써야 됩니다. 초기에 인풋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보통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머크나 화이자 같은 큰 회사, 우리나라 큰 회사들 성공하잖아요.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겨우.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는 거죠. 자, 근데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이런 과정이 마무리됐고 뭐가 남았습니까? 승인, 불발됐지만 다시 할 겁니다. 성공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마케팅 작업 끝났기 때문에 매출의 100을 다 먹습니다. 확실하게 다르죠. 다른 종목이랑. 자, 이것 때문에 CB 발행을 했어요. 600억, 330억. 토탈 930억입니다. 세력 넘버 2, 넘버 3가 유통이 아니고 발행시장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시장에서는 현재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현재 쇼커버 중이에요. 지금은 커버를 할 수 있지만
10만 원대, 11만 원대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스퀴즈로 대응할 겁니다. 그때 주가가 폭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정리하면요. 정리하고 바로 차트 들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는 거. 자, 이번에 6개월 동안 보셨죠? 4만에서 12만 원, 12만 원, 4만 원, 다시 9만 원. 바로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리버세라니까 캄델리 주막은 자, 승인, 재승인 나게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100을 다 먹는 구조다, 매출에. 세 번째, CB 600억, 330억 두 번 발행했습니다. 넘버 2, 넘버 3 세력 형님들이 들어왔어요. 930억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다. 얘네들 현재 쇼 커버 중입니다. 나중에 일정 가격대를 지나가게 되면 스퀴즈로 대응할 겁니다. 그때는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오죠. 다섯 번째, 이미 신고가 찍은 이력이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요, 말씀드렸습니다. 4만 원, 12만 원, 4만 원, 9만 원. 천단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개인들 매매하기 힘들죠. 자, 그다음에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매집해서 들어 올렸는데 다 못 팔았어, 얘네들. 그죠? 이렇게 오랜 기간 세력들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도 100%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월봉입니다. 2019년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빼면요. 한 년 5년에서 6년 정도 이 구간은 3만 원, 7만 원, 6만 원 요 구간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 기간이 꽤 됩니다. 몇 배 오른 거죠, 이거? 자, 7배, 8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익률로는 세력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족이 안 되죠. 자,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수익률은 같이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3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그리고 이미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신고가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력들의 출구 전략, 더불어서 많이 빠지면 매집 전략도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요, 여기 이 친구들, 얘네들이요, 주세력입니다. 얘네들 주포예요. 주세력은 개미들 무조건 다 텁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털기 쉽죠.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자, 올라가잖아요. 포모입니다. 신고가 나고 따라가 사게 돼 있어요. 이게 일이 잘 풀리나 보다. 임상이나 승인이 내려가잖아요. 자, 실패했나 보다. 피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리적 부분을 작용해서 물량을 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급등주들 매매를 해봐야 따지고 보면 나중에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차트만 올라갔지. 왜? 세력 기법 모르니까. 바이오 세력 기법 어떻게 매매하는지 모르잖아요. 박민수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자, 세력들만큼 수익 내려면 먼저 패턴 분석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요, 여러분 수급이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급락한 다음에 여러분 수급 체크해 보셨나요? 자, 이거 누가 끌려 올렸습니까?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샀는데, 자, 외국인이 살 때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들하고 다릅니다. 살 때. 이게 무슨 백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증권사 PB점에 있으면서 외국인들 주문도 많이 받아보고 외국계 증권사들하고 거래를 해봤는데 4가지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자, 이거 팁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구간을 정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로 들어갑니다. 주가는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3단계, 4단계. 이때 사봐야 여러분 못 기다립니다. 다 팔게 됐어요. 엄청 흔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애들이요. 얘가 생략하고 이걸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좀 단기적으로 세게 대응하는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지금 받치는 겁니다. 받아먹고 있어요. 계속 물량을. 제가 아까 그랬죠. 영상 초반에 두 세력이 붙었다 여기서. 위아래로 2달 동안 팽팽하게 접전을 벌였습니다. 내리누르는 세력. 얘네들은 공매도 세력이죠. 얘네들은 누굴까요? 헤지펀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HLB가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갈 때까지 자, 수급입니다. 자, 그리고 심리 싸움이에요. 여기서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머니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어제 10만 원 가래다 밀렸죠. 여기서. 왜?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공매됐거든요. 여기 내리 누르고 있나 못 올라가게. 그리고 밑에서 헤지펀드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균형이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게 좀 2달이 넘었잖아요. 기간이 길면 나중에 이렇게 크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이. 지금 전략 자료 무조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 못 합니다, 이거 여러분. HLB 전체 계열사가 다 이런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핵심 이슈 분석했고요. 기본적 분석. 자, 계열사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그다음에 거래소 이전, FT 승인 대응 전략. 여기 승인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핵심 이슈 분석, 탑5 급등 예상 종목까지. 중요한 건 어디냐면 다 중요하지만 자,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FT 승인 대응 전략, 그다음에 탑5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번호요. 제 번호 보이시죠? 바로 이 번호입니다. 3158-8575. 여기로 HLB하고 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HLBR.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이 리포트만 있으시면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올해 내내. 자, 전략을 다 짜놨어요. 제가 미리. 자,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등락이 좀 심하잖아요.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를 포함해서 전체 계열사 몇몇 사인 드리는 실시간 대응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경험이라고 문자 주세요. 경험.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인원도 제가 300에서 600으로 늘렸습니다. 왜?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해야 되니까.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여러분.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최근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고 입장 링크 드릴 테니까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집주 방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만 호흡을 길게 하면은 대박이 나는 종목들이 나갑니다. 어떤 종목이 나갔냐고요? HLB도 제가 신호 드렸습니다. 3번 나갔는데 초기에 11월 달에 드렸습니다. 자, 11월에 보시면은요 HLB가 거래가 좀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렇게 갑자기 600만 주 터지죠. 이틀에 걸쳐서. 11월 14일 날 HLB 35,50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이죠. 3만원대. 여기서 바닥을 만들었다고 보고 들어갔는데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히 3월 달에 엄청나게 갑니다. FTA 승인 얘기 나오면서. 좀 과열됐다 싶어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뭐 승인이 된 것도 아닌데 막연한 기대감이죠. 3월 26일 12만 원의 전략 매도였습니다. 넉 달 만에 4배 수익이 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올랐죠, 이때. 자, 그리고 급락했죠. 5월 달에 여러분 승인 안 되면서 하락했습니다. 폭락했어요, 완전히. 자,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근데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신호를 체크하고 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5월 23일 5만 원입니다. HLB. FTA 약재가 반영이 됐다. 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호를 감지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헤지 펀드가 진입했다는 걸 제가 눈치를 챈 거죠. PB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매매하는지 얘네들이. 5만 원에 사놨습니다. 일단. 지금 뭐 무조건 수익이 나 있긴 한데 더 들고 가야죠. 왜? 여기서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급등입니다, 여러분. 물론 빠질 수도 있겠죠. 저는 여기다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헤지 펀드에다가. 얘가 돈이 많아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 또 있죠. 전력기기 종목입니다. LS 일렉트릭. 예전에 LS 산전.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올라온 이유가 북미에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3월 초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LS 일렉트릭을 그래서 제가 3월 7일 날 78,000원에 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날. 이것도 20만 원 가까이 왔죠. 3배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겁니다. 자, 매집주 방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서 드리는 게 특징입니다. HLB,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입니다.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7월 하반기를 맞아서 신규 종목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반기 대박 종목들 1번으로 들어오시면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여러분 대응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그죠? 수급이 중요해졌고 대응이 중요해졌다. 이 구간 오래 안 갑니다. 살짝 지금 벗어나고 있죠. 공매도 세력들 살짝 지금 쫄릴 겁니다. 근데 이 가격대 이상에서 공매도였기 때문에 내일 누를 겁니다. 헤지펀드 당연히 밑에서 받치겠죠. 수급 싸움이고 머니 게임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대응 전략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HLB R 있었죠, 리포트. 두 번째, 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자, 300명에서 인원도 600명 늘렸습니다. 전체 계열사 몇몇 사인 드리고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1번 중장기방, 외집 주방이죠. 신규 종목이 준비 중이니까 자,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어렵게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이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모든 시나리오 다 짜놨고요. 자, 3번 FDA 승인 대응 전략,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 이상으로 다 넣어놨으니까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600명으로 인원 늘렸고요. HLB 전체 계열사 실시간 대응하는 방입니다. 소통방이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저를 사칭한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매집 주방이 있었죠. 에러스 일렉트릭, HLB 같은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 드립니다. 새로운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1번으로 들어오시면 그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소제약 퍼실러티 함델리 주막 전혀 문제 없습니다. 효능에 다른 암에도 적용이 되고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국 기업만 아니면 무조건 승인 났습니다. 자, 승인 날 거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자, 수급이 중요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죠? 공매도 세력과 헤지 펀드가 들어와 있다는 거. 내리 누르는 세력과 받치는 세력. 수급 싸움입니다, 여러분. 돈 싸움이에요. 돈이 누가 많으냐 이 싸움입니다. 자, 공매도 세력이 아무리 눌러도 자, 승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헤지 펀드 그거를 노리고 들어간 겁니다. 당연히 주가는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얘네들 만만치 않습니다. 내리 누르겠죠. 엄청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미리미리 전략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어가 왔습니다. HLB.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